자, 롤이 산으로 작용한 것을 찾아보래. 그럼 브랜스 롤이는 프로톤, 다시 말하면 H 플러스를 주는 애잖아, 주는 애. 알겠지? 여기서 이제 물은 얘는 밖에. 염기, 염기로 쓰여. 이때도 다 받는 애. 염기, 염기. 여기서 이렇게 줬어요. 얘가 이제 산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우도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받은 애니까 이때도 염기로 쓰인 거죠. 산으로 쓰인 거는 4번밖에 없어. 알겠지? 다음에, 다음 페이지. 야, pH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나? 네. 일단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 연습을 나중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중화 반응 좀 할게. 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하고 염기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HCl이 있고 수용액상에서 그 다음에 NaOH. 자, 이 두 물질이 만나서 NaCl이 되고 다음 H2. 자, 이런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 그래요. 이랬을 때 이제 앞에 HCl과 같은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면 NaOH는 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Cl이 염이라 그래요. 염. 근데 H2는 물이겠죠. 그래서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하는 애고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온들 중에서 얘랑 반응해가지고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NaCl은 그대로 수용액상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온들 중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애, 그냥 그 상태로 이온화되어 있는 이런 이온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온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알겠지?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반응한 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자, 그와 같은 이온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그러고 이 알자 이온들의 반응식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자,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얘네들이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만들어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물이 만들어지면서 열이 나와요. 이 열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화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발열 반응. 알겠어? 그래서 이제 중화가 되면은 중화가 일어났어요. 중화가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의 변화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액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왜? 이유는 금방 얘기했잖아. 발열이니까. 열을 내놓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늘어나요.
자,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지. 10 반응하면 2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2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에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물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이제 부피 변화는 거의 이제 부피 변화는 거의 작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부피를 고려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알았지? 근데 이제 온도 있죠. 온도는 예, 간혹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때 이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에 중화 반응이 이제 이렇게 알짜연 반응이시는데 이 알짜연 반응을 보면 알다시피 이 알짜연 반응은 1대1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중화 반응이 어떤 데 이용되어지냐 뭐 이런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뭐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이 과다 되면 속이 쓰리니까 제산제를 먹는데 제산적 염기성. 알았죠?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인데 레몬즙을 뿌리죠. 그래서 사실 회에다가 레몬즙 뿌리면 별로 회 맛을 못 느끼니까 보통은 간장에다 뿌린다든가 뭐 초장은 그 자체가 산성이기 때문에 찍어서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도 하고요. 벌레 물리면 염기성을 바르죠. 암모니아수 같은 거 발라요. 벌에 쏘였다든가 아니면 뭐 모기 같은 데 물렸다든가. 알았지? 그래서 용이성을 바르기도 해요. 바르기를 하는데 음, 그 있잖아. 바다 생명체도 안 그래. 예를 들어 뭐 해파리에 쏘였다든가 해파리에 쏘였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식초를 또 이용하고 해삼 말고 멍게인가 성게인가 성게 성게 되게 뾰족뾰족하잖아. 거기에 찔려도 식초를 이용한다. 식초. 맞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다에는 그쪽 그 갑각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탄산 칼슘 같은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탄산음료들이 많아. 그래서 산이랑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거기 식초 뿌리거나 그러면 조금 완화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모기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염기성 물질, 암모니아수를 뿌리죠. 그러니까 이제 모기 물렸다고 침 바르는 게 제일 무식한 거야. 침은 중성이야. 아무리 효과가 없어. 그 다음에 김치찌개에다 소다를 넣어 신맛을 줄이는데 이럴 필요 있을까? 그지?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뿌려서 먹나 봐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중화반응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알짜이온 반응식에서 보는 것처럼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몰수 비가 1대1이야. 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하냐면 양적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 몰수비가 1대1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반응한 중화 반응이죠. 중화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하고 OH 마이너스 몰수는 항상 같습니다. 알겠죠?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 몰수는 항상 같다. 이게 뭐 앞에서 보면 알다시피 알짜인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얘는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반응한 H 플러스 몰수와 반응한 OH 마이너스 몰수 어떻게 구하냐 말이야. 구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몰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용액의 반응이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몰농도를 쓰는데 그 용질의 몰수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해요. 농도, 몰농도겠지.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돼? 부피를 해주게 되면 배가 용기를 누습니다. 그럼 보자. 상해연은 H 플러스의 몰수를 찾는데 몰농도가 M1이고 부피를 V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M1과 V1을 곱한 값은 결국 그 산의 몰수야. H의 몰수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뭘 곱해주는 거냐면 가수라 그래가지고 산이 H를 분자당 한 개를 내놓는지 두 개 내놓는지를 따지는 게 가수예요. 자, 그래서 가수를 보게 되면 일가산이죠. 일가산. 보면 이런 애들. HCl, 또 질산, H, NO3. 그 다음에 이가. 자, 이가는 황산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가예요. 분자당 두 개씩 내놓을 수 있어요. 물론 삼가도 있긴 한데 삼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가수야. 알았지? 분자당 H가 몇 개 있는가, 몇 개를 내놓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가수에 해당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값을 모두 곱하면은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이게 H 플러스의 몰수예요. 몰수가 되는 거고요. 자,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염기가 내놓는 H 플러스의 몰수는 가수에다가 농도 곱하기 부피를 줍니다. 얘도 이제 1가 염기가 있고 2가 염기가 있고 3가 염기가 있는데 1가 염기는 NaOH나 KOH 같은 애들을 1가 염기라고 하고요. 2가 염기는 CaOH2와 같은 애들.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이 두 개를 내놓을 때 우리가 2가라고. 3가도 있긴 해요.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분자 하나당 OH-를 3개까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다 곱하게 되면 가수와 그 다음에 농도와 부피로 곱하게 되면 얘가 염기가 내놓는 OH-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산이 내놓는 H 플러스의 양하고요, 몰수하고요, 염기가 내놓는 OH- 몰수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어. 맞지?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뭐에 해당하냐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있죠. 근데 이 양적 관계는 그러니까 산 또는 염기의 종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HCl이 있어요. NaOH랑 중화를 해. 응? 근데 얘가 100개 있다? 그럼 NaOH 역시 100개. 근데 이제 산의 종류가 달라졌어. HNO3가 됐어. 얘가 100개 있다고 할게. 얘가 100개 있어. 그러면 산의 종류가 달라졌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응하는 얘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100개까지 가능해요. 자, 그 얘기예요. 양적 관계는 어떤 물질이 반응했냐가 아니라 그 물질에서 내놓는 H 플러스라든가 OH-의 몰수에 의해서 그 양적 관계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찾냐면, 자, 봐봐. 0.1몰 농도 100ml를 완전히 중화하는데 필요한 0.1몰 농도 NaOH 수용액 부피 구할 때.
위에 이용하면 돼. 자, 0.1 몰농도가 있는데 산의 부피는 100ml. 염기는 0.1 몰농도가 있고 부피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부위는 당연히 100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NaOH는 100ml까지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자, 2번은 황산이에요. 자, 황산 0.1몰 농도의 황산 100ml를 완전히 중화하는데 필요한 0.1몰 농도의 NaOH의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니? 그럼 여기는 이제 가수가 2짜리죠. 황산은. 그래서 2 곱하기 0.1몰 농도 곱하기 100ml가 있습니다. NaOH는 일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0.1몰 농도에다 곱하기 V. 그럼 이 V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건 몇 ml? 200ml라고 했죠. 이걸 구하는 거야. 필요한 또는 묻는 그 지문에서의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배운 이와 같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양적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중화 적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적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 봐봐. 이 적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뭐 영화나 아니면은 뭐 범죄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뭐 혈액 속에 어떤 물질의 함량,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있느냐. 근데 뭐가 검출하는 거하고 얼마가 있는 거하고는 달라. 검출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얼마만큼이냐는 농도를 따지는 거야. 그런데 이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들을 적정이라 그래. 알았지? 혈액 속에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가 되니?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든가, 혈액 속에 어떠한, 독극물이 얼마가 되니? 라고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얘가 치사량이 아니 따지잖아. 응? 그러니까, 검출이 된 거하고 농도는 다른 얘기야. 검출은 간단한 시약으로 검출이 된다. 시작. 근데, 농도는 이와 같은 적정을 이용해서, 활용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산염기 적정. 산염기 적정은 뭐냐면, 산 또는 자,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결정. 자,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결정하는 그러한 실험을 중화 적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중화 적정 실험을 할 때는 몇 가지 실험 기구들이 좀 필요한데,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있나 모르겠네. 피펫 보여요? 피펫? 자, 피펫이 있는데, 피펫은 자, 부피를 정확히 측정해서 옮길 때 써요. 그러니까 얘는 측정 장치야.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눈금만 있는 게 아니라 눈금을 입고 필요한 만큼을 취한 다음에 옮길 때 쓰는 게 피펫이에요.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 다음에 또 측정 장치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뷰렛. 뷰렛은 여기 손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쪽에 폭이 있어요. 폭.
알았지? 거기서 콕을 열게 되면 한 방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측정 장치라 그랬지? 적정에 사용되는 용액이 있는데 용액의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뷰렛이다. 자, 측정 장치 두 가지야. 피펫이라는 실험 측정 장치하고 뷰렛이라는 실험 장치가 있어요. 알겠죠? 다음, 요거는 이제 삼각 플라스크. 알겠지?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측정 장치가 되는 거고 두 개의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농도를 모르는 물질의 농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보자고요. 실험 장치를 잠깐 보면 자, 삼각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HCl이 있는데 20ml.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HCl을 갖다 미지용액 알 수 없다. 미지용액이라 그럴게. 뭘 알고 알 수 없냐면 농도를 몰라요. 농도를 모르는 용액이야. 얘가. 근데 뭐는 아니냐면 이 부피는 알아요. 일정량을 취해왔죠. 피펫을 이용해서 일정량을 취해온 거야. 알겠지? 다음. 자, 이게 뷰렛이에요, 뷰렛. 자, 뷰렛에다가는 소위 말하는 표준용액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적정을 해야 되니까 중화 반응을 시키려면 염기를 집어넣는데 여기다 집어넣는 물질은 예를 들어서 농도를 알고 있는 애죠. 0.1몰 농도 NaOH 표준용액. 그러니까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집어넣어요. 물론 이 표준용액을 만들 때 이때 쓰는 게 부피 플라스크예요. 자, 부피 플라스크는 선생님이 몰농도 할 때 가르쳐 줬어요. 특정한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쓰는 게 부피 플라스크라고. 쓰입니다, 실제로. 자, 그러고 나서는 콕을 열게 되면 여기는 액체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지? 그러면 이 액체는 줄어들 거야, 양이. 양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맞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HCl이 모두 다 반응할 때. 그럼 모두 다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지시학을 통해서 아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측정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측정해 주냐면 여기 있는데 중화점까지 반응한 부피를 측정해 줘. 뭐 10ml 반응하던 20ml 반응하던 예, 이렇게 부피를 측정해 줍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위에는 NaOH 몰농도 있고 부피 있고 밑에 있는
염산, HCl에 용도 있고 부피 있고. 자, 그러면 먼저 얘 알아요, 몰라요? NaOH 알잖아. 자, 부피는 뭐 있죠? 측정 있잖아. 그지? 자, 밑에 있는 거 염산의 부피는 알잖아. 알아, 몰라? 알지? 그지? 그러니까 모르는 건 뭐만 몰라요? 지금 딱 하나 얘만 몰라요. 다른 건 다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두 놈의 곱은 서로 같다를 이용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이 용액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NMV는 N-M-V-로 뭐 해주면 돼? 계산해주면 끝이겠죠. 표현 좀 아시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화 적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죠. 됐나?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지시약은 했죠? 지시약. 페놀프탈레인, 메트로엔지, BTB 얘기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 지시약을 통해서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다면 그 밖에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지. 중화점을 찾을 때. 알았지? 자, 이제 그걸 지금부터 좀 할 겁니다. 첫 번째, 온도를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염산이 있어요. 뭐 20ml다.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냐면 NaOH를 집어넣어요. NaOH 집어넣으면 이 용액의 액성은 일단 뭐 어디로 시작합니까? 산성으로 시작을 하죠. 산성이 됐다가 그 다음엔 중성이 되고 중성에서 더 집어넣으면 염기성이 되겠지. 알겠지? 자, 중화점이라는 건 뭐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이 중성이 되는 지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을 하면서 적정을 하면서 온도를 측정하게 되면 Y축이 온도고요. X축은 당연히 집어넣은 NaOH의 부피가 되겠죠. 그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어디가 중화점 같아? 최고 온도. 알겠지? 이 최고 온도가 여기가 중화점, 중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쪽이 산성이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염기성이 되겠죠. 자, 온도 올라가는 이유. 얘기했잖아. 발열 반응이라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 왜 그러냐면 NaOH를 계속 집어넣는데 반응을 더 이상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좀 따뜻해졌던 뜨거워졌던 수용액이 점차 식어버리겠지. 그지? 식어서 이유는 식어서. 다음 두 번째 전류의 세기. 자, 지금 용액들이 전부 다 전해질 수용액이야. 그러니까 전해질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전류가 통한다는 게 전해질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겠지.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엔 잘 흐르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때 중화점은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최소. 중성이 되는 거죠. 중성. 이쪽은 산성. 여기는 염기성.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산성에서 중성이 됐다가 중성이 염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류의 색이 왜 이렇게 되냐면 항상 전류의 색이는 전해질에서 전류의 색이는요. 수용액상에 있는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 자, 이온수 아니야. 이온의 농도. 자, 그러면 전류의 색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야. 여기서는. 자, 중화점 이후에서 전류의 색이 증가하는 건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어떤 중화 반응이다. 이온의 농도는 중화점까지 갈 때 계속 감소. 간혹 가다 이제 문제를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여기서 그래서 계속 감소하진 않아요. 중화점에서 반드시 증가합니다. 알았지? 같아질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알겠지? 다음 세 번째. 자, 생성된 물 분자수. 생성된 물 분자수. X축이 NaOH 부피입니다. Y축이 물 분자수. 자, 물은 말이야. 이제 반응을 하면 할수록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똑같아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반응이 뭐 천년 만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무한정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지점에서는 중성이다. 요만큼 반응하고 반응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성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산성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염기성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일단 우리 세 가지 봤어요. 온도 변화, 그다음에 전류의 세기, 그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수. 자, 이제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온수 변화입니다. 알았어요? 이온수 변화. 잠시 쉬었다가 이온수 변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이온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물질은 자, 이온수 변화는 염산이 있고요. 자, 여기에 NaOH를 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알겠지? 여기는 이제 생성된 물 분자수라고 놓고요. 여기가 NaOH 부피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가 10ml고 20ml 합시다. 알겠죠?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얘가 중화점인 것까지는 알겠지? 그지? 지금 될 거예요. 그럼 먼저 모형부터 그려볼게. 모형을 먼저 그려보자. 자, 염산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계속 NaOH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부피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이제 뭘 집어넣냐면 NaOH를 집어넣어요. NaOH 집어넣으면 OH 마이너스랑 H 플러스랑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자,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물 분자가 하나 생성되겠죠? 그러면 H 플러스에다가 Na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아직까지 산성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기다가 뭘 더 집어넣을 거냐면 NaOH 한 번 더 집어넣을 거야. 그럼 요번에 반응할 놈이 하나 더 있죠? 맞아, 반응합니다. 그러면 물 분자는 이렇게 두 개가 생성돼 있을 것이고 나머지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NaOH를 집어넣으면 이제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어요. 없으니까 생성된 물 분자도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될 것이고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수용액의 액성을 따지면 이 두 개는 산성이에요. 산성. 얘가 중성이 됐지? 여기 중화점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여기는 염기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 그럼 이럴 때 수용액상에 있는 각각의 이온수의 변화를 보는 거야. 자, 이온이 총 몇 가지 종류냐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자, 네 가지 이온수의 변화를 볼 텐데 이제 항상 생각할 때는 구경권 이온들이 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해. 알았지? 자, 맨 처음 Cl 마이너스. 자, Cl 마이너스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계속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EN이라 할게요. 이렇게 쭉 같아. 요거 그린 게 Cl 마이너스 그린 거고요. 그다음 Na 플러스를 볼까요? Na 플러스 맨 처음에 없지만 점점 늘어나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a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NA 플러스. 자, 그래서 구경구현 두 가지. CL-는 똑같고 NA 플러스는 쭉 늘어나요. 그럼 이번에 H 플러스 볼까요? 자, H 플러스는 맨 처음에 CL-랑 똑같겠지? 그러다가 빵 돼요, 빵. 없어지. 얘가 이제 뭐에 해당하면 H 플러스. 자, OH-는 여기까지 없어요. 없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내. 이렇게 되는 게 OH-에 해당한다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갖다 합할 거야. 그래프 하나로. 자, 그럼 보자. 여기가 10이고 2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온수 2N에다가 4N에다가 6N에다가 8N까지 있다고 합시다. 자, 먼저 CL- 2N으로 갔겠죠? 쭉 똑같아. CL-. 자, Na 플러스. Na 플러스는 중화점이 10ml에서는 CL- 숫자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쭉 늘어나는데 늘어나다가 이제 결국 20m 됐을 때는 4N을 지나가야 되겠지. 이게 Na 플러스. 자, 이번에 H 플러스 볼게요. H 플러스는 CL-랑 같다가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쭉 같을 거예요.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얘가 H 플러스. 자, 요번에는 OH- 볼 텐데 OH- 여기까지 같아요. 그러다가 쭉 증가합니다. 여기가 OH-. 자, 그럼 여기 있는 네 가지 이온을 모든 지점을 삽해보면 여기 한번 볼까? 맨 처음에 4N이었죠. 그 다음에 요 지점에는 2N, 2N 더하니까 4N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든 4N, 중화가 됐을 때도 4N이야.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 알잖아. 여기 봐. 모형에서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자, 이때도 하나, 둘, 셋, 네 개지.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러니까 중성까지는 이온수가 안 변해. 자, 그 다음엔 중화점 이후. 중화점 이후에서는, 자, 여기 보면 2N, 2N, 4N이니까 더하면 8N이야. 어딜 지나냐면, 여기를 지나. 여기가 전체 이온. 됐어요? 응? 자, 그러면 이건 이온수야. 근데 이온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물어보냐면 농도도 같이 물어. 자, 농도는 항상 부피를 고려해야 되거든. 어? 근데 이 부피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밑에 있는 0, 10, 20 이게 부피가 아니라 맨 처음에 몇 밀리리터 있었니? 맨 처음에 20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20이고 30이고 40. 지금 이게 20, 30, 40이 전체 부피가 됩니다. 자, CL 마이너스 볼까요? CL 농도. 자, CL 마이너스의 이온 수는 CL 마이너스 이온 수는 똑같지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CL 마이너스의 농도는 감소해요. 농도는 계속 감소하고. 알았지? 자, Na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 Na 플러스. Na 플러스 어떻게 될까? 자, Na 플러스 증가할 거야, 감소할 거야? 음? 자, 증가할까, 감소할까, Na 플러스? 증가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해야지. 여기가 30이거든? 부피가 30인데 30에 2n인 거고 여기는 40에 4n인 거야. 자, 30분의 2n하고 40분의 4n하고 어느 게 더 클까요? 응? 40분의 어디 갔니? 40분의 4n이 더 크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계속 Na 플러스는. 그래서 Na 플러스 농도는 계속 증가해. 자, 됐나요? 응? 그다음에 다음 전체 이온으로 한번 가보자. 전체 이온은 지금 여기 보면은 20, 30, 40이 부피니까 얘를 이용하게 되면 20분의 4n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30분의 4n이라고 쓰고요. 자, 일단 증가 감소. 감소. 여기는 40분의 8n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거 농도거든. 여기가 NaOH 부피.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갈 텐데 여기를 내가 2라고 잡을게. 어? 여기 얼마일까요? 응? 여기 얼마겠어? 이건 3분의 4가 돼야지. 10ml인지. 20ml인 지점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똑같이 2가 돼. 알았어? 그래, 그럼 이제 이렇게 이 농도가 나오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쉽지 않겠죠? 음,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이게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유형의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어 4단원이 요번 시험 범위다라고 했을 때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수능에서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와요. 나중에 하자고. 근데 일단은 앞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알아야 되겠지. 지금 뭐 앞에서 pH도 틀리고 다 틀리고 앉았는데 뭐 이런 문제 풀어서 뭐 할 거야.
하지만 최소한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알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 가르쳐 주고 문제 풀면서 마무리 칠 겁니다. 어차피 8월 말, 오늘이 8월 마지막 주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4단을 끝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집에 가셔서 4단원 문제 좀 끄적거려 보세요. 알았죠? 네, 다음 시간에 오면 제가 몇 문제 풀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음, 4단원 음. 그 상은 아직 카페에 안 올라가 있죠. 아, 2반? 올려야지. 카페 확인해 봤어? 했는데 일단은 들었니? 조금 듣고 있죠. 선생님이 업데이트 해놓을게. 거기 보면 중동화학이라고 해놓고 주말반하고 평일반 두 개 다 뒤져봐. 올려놓은 것도 있을 거야. 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야, 밖에? 우산을 2개 쌓인